경호원 둘이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복도를 자기 것이라 믿었던 그 복도를 두 발로 걷지 못하고 끌려 나왔습니다. 최유나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클로이가 박태호에게 직접 말했어요. 제가 제보했다. 다음엔 직접 인터뷰를 해볼까 싶다. 회장 앞에서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날린 겁니다. 그리고 박태호는 결국 그 요구를 들어줬어요. 클로이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진짜 목표는 최유나 해고 그 하나뿐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번 회차는 딱 한 장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회사 밖으로 끌려 나오는 최유나 팀장의 모습. 아델그룹 팀장 배지를 달고 7년을 버텨온 여자가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군림하던 그 복도를 두 다리로 걷지 못하고 끌려 나오는 겁니다. 이 장면 그냥 시원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직 진짜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거든요. 돌아가겠습니다. 27회의 시작 지점으로 26회 결말에서 우리는 이미 예고를 받았습니다. 최유나 천희주부나 오정란 김희정군 두 사람이 증거인멸을 위해 박태호 최재성군 회장의 집에서 후드티를 훔치다 현장에서 딱 걸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우연히 들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함정을 설계한 사람은 김단희 박진희 분. 그녀는 최유나가 어떻게 움직일지, 무슨 선택을 할지 이미 한 수 앞을 읽고 있었어요.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최유나가 스스로 더 속으로 걸어 들어오도록 만든 거죠.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복수를 설계하는 사람과 욕망에 눈이 먼 사람 중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 적발된 최유나와 오정란은 뻔뻔하게도 모든 의혹을 부인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도둑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그 장면, 그런데 저는 거기서 오히려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 뻔뻔함이 진짜라는 걸 알거든요. 최유나와 오정란, 이 두 사람은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끼는 구조로 설계된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도덕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예요. 그러니 저 뻔뻔함이 연기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국면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박민준 김경보 분이 등장하거든요. 고발남을 데려오면서요. 이 장면 하나로 최유나와 오정란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방어선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물리적 증거, 증언,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박태호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드라마에서 박태호 최재성군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에요. 그는 계산하는 악인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덮습니다. 파도를 막는 게 아니라 파도가 오기 전에 방파제를 쌓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멋대로 움직인 최유나와 오정란에게 분노했지만 박태호가 내린 결론은 법적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은폐였어요. 그의 논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자백 영상이 이미 나왔잖냐. 돈 좀 주고 자수로 정리하는 게 깔끔하다. 여러분, 이 대사 한번 음미해보세요. 돈 좀 주고 자수로 정리. 이 남자에게 정의는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법은 약자가 지키는 규칙이고 자신 같은 사람은 그 규칙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정면으로 맞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단희와 박민준이에요. 김단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된다. 잘못을 저지른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박민준도 물러서지 않아요. 다시 생각해달라. 이건 해결이 아니라 은폐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주목하셔야 합니다. 복수를 위해 살아온 여자와 정의로운 남자가 같은 편에 서 있는 장면이거든요. 하지만 박태호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최유나와 오정란을 처벌하기로 하죠. 법적 처벌이 아닌 집에서 쫓아내는 것. 아델그룹의 일원으로 더 이상 두 사람을 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 결정에 박현준 강다빈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박현준. 오정란의 아들. 엄마를 감싸는 이 남자의 속내는 진짜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엄마를 보호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박현준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모호한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욕망도 없고 악함도 뚜렷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 모호함 자체가 때로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이번 27회에서 법적 정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최유나와 오정란은 처벌받지 않아요.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정말 마무리일까요? 집에서 쫓겨난 최유나와 오정란. 두 사람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 그 앞에 김단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깁니다. 한 번만 더 사람 목숨을 쉽게 여기면 그땐 당신들 목숨으로 죗값을 치를 날이 올 거다. 이 대사 경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경고라고만 읽지 않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예요. 김단희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패를 다 꺼내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저런 말을 저렇게 담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명희라는 이름을 빌려 살아가는 여자. 쌍둥이 언니의 이름으로 아델그룹 바이오 부문 사장 자리에 오른 여자. 그녀의 복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26회까지를 돌아봤을 때 김단희는 이미 상당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최윤아를 코너에 몰았고 오정란의 약점을 쥐고 있으며 박태호의 집안에 자신의 사람을 심어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게 전략이라고 봅니다.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숨통을 조여가면서 스스로 더 깊은 구덩이를 파게 만드는 것. 그게 김단희식 복수예요. 그리고 이번 27회에서 정유정 하재숙분이 분통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 팀장이 한 일은 이대로 묻히는 거야. 오정란은 쫓겨난 걸로 끝이고 정유정은 김단희의 친구이자 비서. 그녀는 이 복수의 여정에서 감정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김단희가 차갑고 계산적이라면 정유정은 분노하고 울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때로는 계획의 균열을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김단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벌을 피했을지 몰라도 쉽게 돌아오게 두지 않을 거다. 오정란의 다른 죄를 밝혀서라도. 그리고 덧붙입니다. 오정란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오정란 쪽에 사람을 붙여서 지켜봐야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김단희는 이미 오정란이 다음 수를 둘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정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심리전이에요. 그리고 그 심리전에서 현재로서는 김단희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자, 이제 이번 27회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클로이 남상 지분. 브랜드 컨설턴트 클로이리. 그녀가 아델그룹에 입성한 건 복수를 위해서입니다. 7년 전 친구 최윤아에게 배신당했던 날. 야수 같은 불길 속에서 아버지를 잃고 울부짖었던 그날. 순수했던 백진주는 죽었고 클로이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27회에서 클로이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국내 대기업 어사, 즉 아델그룹이 사내 디자인 북도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기사가 보도됩니다. 이 제보 클로이가 한 겁니다. 박태호에게 직접 말합니다. 제가 제보했다. 다음엔 직접 인터뷰를 해볼까 싶다. 이 대사가 단순히 협박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클로이가 박태호에게 내미는 일종의 청구서예요.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버튼에 손을 올려놨다. 그러니 내 요구를 들어라. 박태호가 묻습니다.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클로이의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최윤아 팀장을 해고해달라.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 클로이는 하필 지금 이 카드를 꺼냈을까요? 그냥 좀 더 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박태호의 약점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고작 최윤아 해고. 이걸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클로이는 지금 박태호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박태호를 통해 최윤아를 제거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박태호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박태호에게 빚을 지우는 게 아니라 박태호가 클로이에게 빚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복수를 위해 설계된 게임. 지금 클로이는 말판의 졸이 아니라 직접 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최윤아는 해고됩니다. 경호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혀서 끌려 나오면서요. 통쾌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최윤아라는 캐릭터는 코너에 몰렸을 때 가장 위험해지는 타입이거든요. 잃을 것이 없어진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최윤아와 오정란 앞에 클로이가 나타납니다. 오정란은 즉각 분노합니다. 그래 너지? 감히 내 폰을 훔쳐서 이 사달을 만들어. 최윤아도 깨달은 모양입니다. 이 모든 것이 클로이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따져 묻습니다. 내가 뭔데 내 계획을 방해해? 여기서 저는 최윤아가 아직도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 계획이 방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클로이가 자신을 방해한 적대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클로이 입장에서는 이건 방해가 아닙니다. 이건 클로이가 설계한 게임의 한 수예요. 클로이는 도발합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같이 경찰서에 가서 법대로 따져볼까? 냉정하죠.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로이는 증거를 쥐고 있고 자신이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이 싸움은 처음부터 대등하지 않았어요. 클로이가 칼을 갈면서 준비한 7년의 시간 vs 자기 욕망에 취해 허우적된 7년의 시간. 그 차이가 지금 이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정란이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박현준이 막아섭니다. 박현준이 엄마를 막은 이유가 뭘까요? 진심으로 클로이를 보호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 두려워한 건지, 아니면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든 통제하고 싶은 본능 때문인지. 박현준은 지금 이 드라마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정란의 아들로서의 자신, 아델그룹의 임원으로서의 자신,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진짜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자신. 7년 전 진주를 잃고서야
그녀가 자신의 첫사랑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주요 인물들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제대로 보려면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읽어야 합니다. 김단희 박진희 분 복수의 칼날을 갈며 살아가는 여자. 겉모습 냉철하고 계산적인 전략가. 아들 바이오 부문 사장. 진짜 속내 언니의 죽음 앞에서 무너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여자. 김단희는 언니 김명희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의 방식이 단순한 분노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자책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왜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비극의 출발점에 자신이 있는 건 아닌지. 그 죄책감이 그녀를 더욱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없어서 차가운 게 아니에요. 감정이 너무 커서 그걸 누르기 위해 차가워진 거예요. 그녀의 복수가 무서운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갚음이 아니라 속죄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복수이고 복수가 완성되는 날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클로이리 백진주 남상집은 순수함을 잃은 진주. 겉모습 세계적 브랜드 컨설턴트. 능력있고 도발적인 외국인. 진짜 속내 7년 전 그날 죽었어야 했던 백진주. 백진주는 순수했습니다. 그 순수함이 그녀를 배신의 표적으로 만들었어요. 최윤아의 배신, 아버지의 죽음, 야수 같은 불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그날. 그날 이후 클로이리로 살아가는 이 여자는 한 가지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슬픔이에요. 분노는 있어요. 집착도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슬픔은 슬픔만큼은 절대 표면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꺼내는 순간 클로이리가 아닌 백진주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리고 백진주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27회에서 결정적 장면이 나옵니다. 박민준이 위험에 처했을 때 클로이는 외쳤습니다. 민준아. 이름을 불렀어요. 박민준 씨도 아니고 민준 씨도 아닌 민준아. 이 한마디가 7년간 쌓아온 클로이의 가면에 균열을 냈습니다. 백진주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아직 그 감정이 남아있다는 증거. 박민준 김경복은 정의를 원하지만 진실을 두려워하는 남자. 겉모습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아들 그룹 제1본부장. 진짜 속내 첫사랑 백진주를 잃은 이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남자. 박민준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안타까운 캐릭터입니다. 어렸을 때는 첩의 자식이라는 시선을 받으며 자랐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후계 경쟁의 압박과 첫사랑 진주의 죽음을 견뎌야 했어요. 그가 법적 정의를 그토록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어쩌면 진주가 살아있었다면 법이 그녀를 지켜줬을 거라는 믿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7회에서 박민준의 내면이 흔들립니다. 클로이가 외친 민준아 그 한마디 때문에요. 박민준은 회상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들었다. 왜 그렇게 부른 거지? 그는 클로이가 백진주일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어요. 확신은 없지만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박민준은 모든 것을 다시 정의해야 하거든요. 자신이 보호하려 했던 사람,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7년간 죽었다고 믿어온 첫사랑이라면 그 충격이 그를 어디로 이끌까요? 최윤아 천희줍은 욕망이 낳은 괴물. 겉모습 아델그룹 팀장. 유능하고 냉혹한 커리어 우먼. 진짜 속내 열등감으로 가득 찬 욕망의 노예. 최윤아는 처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가진 진주 옆에서 늘 두 번째였던 윤아. 꿈도 사랑도 기회도 모두 진주가 먼저였습니다. 그 열등감이 언제부터인가 증오로 바뀌었고 증오가 배신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배신이 배신을 낳고 죄악이 죄악을 낳으면서 지금의 최윤아는 처음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7회에서 최윤아는 해고됩니다. 경호원에게 끌려 나오는 그 장면에서 저는 최윤아의 눈빛을 주목했어요. 분노였습니다. 수치심이 아니었어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반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분노만 있는 사람은 다음 수를 준비합니다. 최윤아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이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번 27회를 보면서 저는 계속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어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클로이는 정말 아직 박민준에게 감정이 있는 걸까요? 민준아. 이 한마디가 순간적인 실수였을까요? 7년간 철저하게 클로이리로 살아온 여자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옛 이름 호칭을 쓰는 게 과연 실수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클로이는 박민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알려야 하고 그 순간을 위한 무의식적인 준비가 저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질문, 박태호는 진짜 모든 걸 모르는 걸까요? 박태호는 이 드라마에서 줄곧 거대한 힘을 행사하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클로이의 정체를 모르고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박태호는 7년 전 비극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 비극의 중심에 백진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딘가에서 나타난 클로이리가 자신의 그룹의 입성에 내부를 휘젓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고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알면서도 내버려두는 게 아닐까요? 클로이를 이용하려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세 번째 질문, 오정란의 다른 죄는 무엇일까요? 김단희가 말했습니다. 오정란의 다른 죄를 밝혀서라도. 다른 죄.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외에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정란은 욕망 하나로 달려온 여자입니다. 주인 아가씨에게 독을 먹이고 유언장을 훔쳐 자리를 차지한 여자. 그런 여자가 7년 넘게 이 자리를 유지해왔다면 그 사이에 쌓인 죄악이 하나뿐일 리 없겠죠. 김단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오정란을 완전히 파멸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질문, 비밀 장부는 누구의 손에 있는 걸까요? 27회 말미에 흘러나오는 대화 조각들. 비밀 장부. 장부에 매가시켰다는 증거.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아닌 당신이 감당해야 할 거야 라는 말. 이 비밀 장부가 이 드라마의 다음 폭발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그 장부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 이 판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질문, 정말 클로이가 모든 걸 설계하고 있는 걸까요? 클로이는 이 드라마에서 정밀한 복수를 설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7년 전 배신당하고 아버지를 잃고 자신마저 죽어야 했던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완벽한 게임을 혼자 설계할 수 있었을까요? 뒤에서 클로이를 돕는 또 다른 손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한 선생 반요 정분이 그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은요?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위를 돕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화체라는 공간, 정재계의 비밀이 모이는 그곳. 혹시 클로이가 그 네트워크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요? 민준아라는 한마디는 이미 씨앗을 심었습니다. 박민준은 이 의심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겁니다. 단, 그게 해피엔딩의 시작일지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전조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단희도 말했잖아요. 오정란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집에서 쫓겨난 것, 해고 처리된 것, 아들마저 엄마를 완전히 등지지 않는 것. 오정란은 이 상황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반드시 역습을 시도할 겁니다. 문제는 그 역습이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예요. 비밀 장부는 아직 완전히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부가 터지는 순간 단순히 한두 명이 아니라 아델 그룹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파편이 가장 크게 튈 사람은 박태호일 겁니다. 박현주는 7년 전 진주를 잃고서야 그녀가 첫사랑이었음을 깨달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는 어딘가 진주를 닮은 클로이가 있어요. 이 남자는 언젠가 엄마 오정란과 클로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선택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큰 반전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누군가가 당신 백진주죠? 라고 묻는 방식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클로이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일 겁니다. 복수의 클라이맥스에서 모든 것이 폭발하는 그 순간에 백진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클로이 리로서 진주의 이름을 되찾는 것. 그게 이 드라마가 지향하는 결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복수는 정의인가? 김단희는 복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클로이도 복수를 위해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복수가 완성되는 날, 그들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더 깊이 얽히고 더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무서운 거예요. 김단희와 클로이가 이기더라도 그 승리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거든요. 결국 붉은 진주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 잃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살아간다는 것. 그 무게를 정면으로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박민준의 눈빛에서, 클로이의 떨리는 손에서, 김단희의 냉정한 얼굴 이면에서 그 감정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아직 그 감정들이 폭발할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이 행동, 단순한 증거 수집이 아닙니다. 클로이는 이 시점에서 이미 오정란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고 있었어요. 오정란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것도, 어디로 갈지도. 그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이건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사전 기획입니다. 클로이가 이 게임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왜 클로이는 제보를 몰래 하지 않고 직접 밝혔을까요? 익명으로 기사를 내고 모른 척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박태호를 향한 압박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박태호에게 직접 보여준 거예요.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박태호가 클로이를 무서운 존재로 인식할수록 클로이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클로이는 알고 있습니다. 최윤아가 경찰서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경찰서에 가는 순간 최윤아도 걸리는 게 있으니까요. 이 제안은 진짜 제안이 아니에요.
이건 확인 사살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라는 메시지를 행동이 아닌 말로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최유나에게 얼마나 깊이 박혔을지 상상해보시면 알 겁니다. 이 장면에서 박민주는 단순한 정의의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이 게임에서 클로이의 편으로 기울고 있어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리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클로이가 설계한 판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민준이 클로이의 정체를 알든 모르든 지금 그는 백진주가 설계한 복수의 도구 중 하나가 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가장 정교한 복수극의 핵심 부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드라마의 인물관계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축은 명확합니다. 복수의 축. 김단희 박진의 클로이 백진주 남상지 박태호 최재성 최윤아 천이주 오정란 김희정. 지원의 축. 정유정 하재숙 김단희의 친구이자 비서. 감정적 지지와 실질적 도움. 한선생 반효정 베일에 쌓인 조력자. 이화채를 통해 단희를 돕는다. 정우진 금호석 윤정의 남동생. 단희에게 따뜻한 동생 역할. 갈등의 축. 박민준 김경보 단희와 클로이의 편에 서 있지만 클로이의 정체에 흔들리는 중. 박현준 강다빈 오정란의 아들이지만 엄마의 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 그리고 박태호를 중심으로 한 권력의 축. 이 구조에서 지금 가장 흔들리고 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박현준입니다. 그의 선택이 이 전쟁의 향방을 바꿀 수 있어요. 그가 오정란의 편에 끝까지 서 있으면 복수는 더 어려워지고 그가 선을 넘어 다른 선택을 하면 오정란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선택의 순간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리뷰에서 많이 다루지 못했지만 중요한 서브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윤정 하재숙 분과 제임스의 관계예요. 정윤정은 김단희의 든든한 비서이자 친구입니다. 온몸을 던지는 의리녀. 그런데 복수의 여정 중에 만난 제임스의 화려한 패션과 능청스러운 매력에 자꾸만 시선이 가고 있어요. 절대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외쳐보지만 이미 입술은 부정을 시작했는데 마음은 긍정을 향하고 있죠. 이 캐릭터 라인은 드라마의 무거운 복수 서사 안에서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임스가 과연 순수한 인물인지에 대한 의심도 지워지지 않아요. 정윤정이 그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어딘가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김단희의 복수 작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최윤아의 해고라는 명확한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차를 보면서 내내 불안했어요. 너무 빨리, 너무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막장 드라마에서 악인이 이렇게 쉽게 물러나는 법은 없거든요. 최윤아는 해고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해고된 최윤아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려는 것들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정란도 마찬가지예요. 김단희가 말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비밀 장부. 아직 그 장부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나 그 한마디. 박민주는 그 목소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어요.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장면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게 될 겁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폭발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회차에서 또 만나요.